세계 민담 이야기 이집트 편. 재판관과 빵 굽는 사람. 빵 굽는 사람이 재판관을 친구로 사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빵집 안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어느 사람이 수오리를 품주에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크고 살찐 오리였어요. 빵집 주인 양반, 이 수오리 좀 알맞게 구워주시겠어요? 놓고 가시구려. 이따 오셔서 찾아가시오. 네, 잘 좀 부탁해요. 얼마 후 빵집에는 오리 굽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어찌나 그 냄새가 좋은지 꼴깍 침이 넘어갈 지경이었어요. 재판관은 이 냄새를 맡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보게 친구, 정말 이 수오리 냄새 사람 한번 죽여주는군. 어때? 우리가 한 다리 뜯어보는 게. 재판관이 슬며시 부추기자 빵 굽는 사람이 그를 극히 바라보다가 볼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순 없어. 재판관은 이 말에 지지 않고 내쳐 닥달을 해댔습니다. 아니, 안 된다니. 우리가 못 먹을 게 뭐야? 이래봬도 난 재판관이 아닌가? 잔말 말고 일이네. 그래놓고 우리 주인한테는 뭐라고 둘러대게? 그러자 재판관이 안심하라는 듯이 장담을 했어요. 그건 걱정 마. 내 다 알아서 할 테니. 우리 주인이 오거든 그를 내게로 보내게나.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빵집 주인이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참,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한데도 그러네. 자넨 우리 주인이 오거든 아웅다웅 승강이나 버리다가 안 되겠으니 법정으로 가자고 해서 그를 내게 데려오면 되지 않은가? 재판관은 끈질기게 졸라대며 자기만 믿으라고 장담을 하자 빵집 주인도 그만 슬그머니 고집을 꺾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리를 다리부터 뜯어서 으적으적 씹다가 마침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먹어 치웠습니다. 그런 뒤에 재판관은 일을 하러 되돌아갔어요. 얼마 후 오리 주인이 빵집으로 와서 오리를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빵집 주인은 빈 품주만 그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러자 영문을 알리 없는 오리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있던 오리는 어디 두고 빈 품주만 내놓는 거요? 아, 당신 오리 말입니까? 그놈이 없어지고 만드는 까닭이 있죠. 당신이 그걸 맡겨두고 간지 오래지 않아서 슬슬 구워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오리가 내게 달려들어 마구 물고 핥히다가 어디론지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쿠야, 오리가 날아가 버렸다고요? 우리 주인은 금방 까무러칠 것처럼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빵집 주인은 천연덕스럽게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오리 주인이 와락 달려들어 빵집 주인의 멱살을 붙들었습니다. 어서 내 오리를 물어내. 날아가 버린 걸 어떻게 하겠어?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일단 당신한테 오리를 넘겼으니 돈으로라도 물어내야 할 게 아니야? 그러지 못하겠어. 물어내. 못 물어내겠어. 두 사람은 이제 서로 옥신곡신하며 바동거렸습니다. 밀고 당기며 한참을 엎치락뒤치락 하던 끝에 빵집 주인이 말했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재판관한테 가서 속 시원히 가려보자고. 좋아, 가보자. 가봐. 두 사람은 재판관의 집으로 불이 나게 갔습니다.
그들은 달리다시피 가다가 웬 행인을 만났어요. 둘 다 착한 사람들끼리 싸우긴 왜 싸우는 거요? 살아보았자 한평생 서로 의젓게 사는 게 좋지 않소? 제발 그러지들 마시라고요. 행인은 목에 힘을 넣어 점잖게 두 사람을 나무랐습니다. 그는 일생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칫, 공연히 나서지 말고 당신 볼 일이나 냉큼 챙기시라고요. 우리 주인이 분한 마음을 사귀지 못하고 그 행인에게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빵집 주인은 그에게 잘 가라는 뜻으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손가락으로 행인의 눈을 찌르고 말았어요. 아이쿠 내 누나. 행인이 한쪽 눈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런, 정말 미안합니다. 빵집 주인은 그만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될 것 같아? 내 눈을 찔러놓고 당장 재판관한테 가자고. 이리하여 세 사람이 싸움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재판관에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웬 남자와 그 아이를 뵌 마누라가 참견을 했습니다. 여보슈, 선량한 사람들이 왜들 이리 아웅다웅 다투는 거요?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빵집 주인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삿대질을 해대다가 그만 여자를 잘못 건드려 그 여자의 뱃속에 든 아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그녀와 남편은 빵집 주인을 붙들고 닥달을 하게 되었고 5사람은 한데 어울려 재판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빵집 주인은 일이 참으로 고약하게 된 것을 알고 끙끙댔어요. 그는 우리 한 마리를 잘못 건드린 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대로 재판관을 찾아갔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는 자기의 멱살이며 허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냅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원으로 뛰어들어가 뾰족탑 꼭대기까지 한다름에 내쳐 뛰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다른 곳까지 올라와 버렸다는 것을 알자 눈을 질끈 감고 훌쩍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 애마디 비명소리가 들리는 걸 싶더니 누군가가 쓰러졌어요. 쓰러져 넙죽 뻗어버린 사람은 빵집 주인이 아니라 때마침 사원 밑에서 기도를 올리던 웬 남자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빵집 주인은 그 기도하던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벼락에 맞아 그 사람은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 곁에 있던 사람이 와락 달려들어 빵집 주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의 형제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내 형님을 죽이고 말았어. 냉큼 살려내. 어서. 꼼짝없이 붙들린 빵집 주인은 이제는 살아남기조차 틀렸다고 마음을 고쳐먹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엎친 데 덮치는 것도 분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사람이 재판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 당나귀를 타고 가던 웬 남자가 이들이 시끌벅적 소리를 피우며 소란을 피우며 가는 것에 참견을 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왜들 그러시나요? 좌우지간 어떻게 해서든지 달아날 틈만 엿보고 있던 빵집 주인은 자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떨쳐버리고 몸을 획 비틀었습니다. 그러고는 당나귀의 주위를 돌다 그 꼬리를 확 잡아당겼어요. 그 바람에 당나귀의 꼬리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당나귀, 내 당나귀. 당나귀 주인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내를 고발해야겠다며 일행 중에 끼어들어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이들이 우르르 재판정으로 들어섰을 때 재판관은 수오리 때문에 온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얼렁뚱땅 심리를 해넘기고 얼른 안방에 들어가 발 뻗고 자야겠다고 별렀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들은 빵집 주인과 오리 주인이었어요. 빵집 주인은 이러저러해서 왔다고 설명한 뒤 자기가 맡은 수오리는 날아가 버렸다고 우겼습니다. 그러자 오리 주인이 대뜸 반박하고 나섰어요. 아닙니다, 재판관님.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한테 오리를 가져갈 때는 뜨거운 물에 담가 모조리 털을 뽑은 뒤에 품주에 받쳐들고 갔습니다. 그런 오리가 무슨 재주로 날아간단 말입니까? 대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오리 주인은 연거푸 질문을 퍼부으며 속 시원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끔뻑거리다가 읽고 코란에 나오는 구절을 읊어대는 것이었어요. 하느님만이 만사를 이룰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느님이 되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을 의심하는 자는 벌금으로 5돈을 내야 하느니라. 그러자 오리 주인이 입을 열어 뭐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는 내 말에 토를 달 작정인가? 오리 주인이 부랴부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재판관님. 저는 그저 찬동할 따름입니다. 그럼 됐네. 더 할 말이 있는가? 오리 주인은 머뭇머뭇하다가 혼잣말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느님이 되살리시리라고 엎지르며 나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오자 재판관이 물었어요. 자넨 또 뭔가? 난 두 사람이 싸우는 거 뜯어 말리기만 했는데 저 빵집 주인이 내 눈을 찔러 이렇게 애꾸눈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대 이름이 뭔가? 한나라고 합죠. 어떻든 좋아. 해교도 한쪽 눈은 콥트교도 두 쪽 눈보다 낫느니라. 빵집 주인으로 하여금 그대의 나머지 한쪽 눈을 찌르게 하라. 그런 뒤에 그대가 그 한쪽 눈을 찌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자 한나라는 사람은 고개를 절절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됐다는 말인가? 공연히 재판정을 번거롭게 한 죄로 그대에게 벌금 5돈을 물리겠노라. 재판관은 다음 사람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한 남자와 그 아내가 들어오자 재판관은 물었어요. 그대들은 무슨 일로 왔는가? 재판관의 말에 남자가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전 이 일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말할 견덕이조차 없어요. 전 아내를 데리고 그저 지나가고 있었을 따름인데 저 빵집 주인이 내 마누라를 쳐서 그만 뱃속에 든 아이를 죽여놓고 말았습니다. 흐흐흠, 거참 안된 일이로구나. 저 빵집 주인에게 그대의 아내를 주어 아이를 다시 배워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들은 사내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뭔가? 냉큼 벌금 5돈을 내고 물러가렸다. 재판관은 네 번째 사람을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형님을 잃은 동생이 들어왔어요. 재판관님, 저 빵집 주인이 뾰족탑에서 뛰어내려 때마침 기도를 올리고 있던 내 형님을 눌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흐흠, 과연 호소할 만한 일이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에 따라 판결을 내리겠다. 빵집 주인은 사원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그대는 뾰족탑으로 올라가 빵집 주인의 머리로 뛰어내리라.
그리하여 그대 형님의 원수를 갚으렸다. 그러자 그 사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형님을 잃은 우리 식구에게 보상을 내려주시길 바랄 뿐이옵니다. 나로선 저 빵집 주인에게 아무것도 얻어낼 마음이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대 또한 이 법정을 번거롭게 한 죄로 벌금 닷돈을 내렸다. 재판관이 어물쩡거리며 돌아가려는 사내의 뒤통수에다 대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 사람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꼬리 없는 당나귀를 몰고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재판관이 다그쳤어요. 그대는 무슨 일로 왔는가? 당나귀를 몰고 온 사내가 이러쿵저러쿵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묵묵히 다 듣고 난 재판관이 소리쳤어요.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공연히 법석을 떠는구나. 그래, 당나귀 꼬리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떤가? 이따위로 법정을 번거롭게 하고 재판관을 속을 썩일 것인가? 당장 벌금 닷돈을 내고 돌아가렸다. 아담의 아들과 사자. 사자가 생쥐에게 물었습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느냐? 느닷없는 질문에 생쥐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 말했어요. 있지요. 그래, 그게 누구냐? 다름 아닌 아담의 아들 사람입니다. 어서 그 녀석을 내게 보여다오. 그럴까요? 둘은 조그만 마을에 이를 때까지 걸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농부가 논에서 쟁기질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생쥐가 말했습니다. 저기 저 쟁기질하는 사람이 보입니까? 그래, 보인다. 저 사람이 사자 아저씨보다 힘이 세답니다. 사자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놀란 신용을 했습니다. 저게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사자가 위세를 부리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 농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순식간에 무릎에 힘이 쭉 빠지며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그는 도망이라도 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나 그러기엔 이미 늦었고 아예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너가 아담의 아들이냐? 사자가 호령하듯이 물었어요. 예, 그렇사옵니다만 너 나랑 씨름을 한판 해야겠다. 누가 힘이 센지 알아야겠단 말이다. 농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가 이기나 지나 좋지 않은 것이 뻔했어요. 그는 한동안 망설이다 얼버무렸습니다. 마침 제게 힘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집에 두고 왔어요. 그래, 어서 가서 가져와. 그러다 기회를 보아 도망치시려고요? 공연한 헛수고는 안 할랍니다. 무슨 소리냐? 난 도망치지 않는다. 어서 가서 가져오너라. 농부는 마음을 모질게 먹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도망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못 믿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 말도록 당신을 여기 이 자리에 묶어두어야겠어요. 사자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못 믿겠다면 날 묶어라. 농부는 단단한 밧줄을 가지고 사자를 꽁꽁 묶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이놈아, 살살 좀 묶어라. 예끼, 엄살 부리지 마쇼. 이 정도로 묶는다고 죽지 않으니 잠자코 있어요. 농부는 사자가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튼튼히 묶고 나더니
소에게 쟁기를 끌릴 때 쓰는 째찍을 들었습니다. 이놈 사자야, 여기가 어디가 그리 근질근질하냐? 어디를 두들겨 주랴? 사자는 일이 어떻게 된 속인지도 모르고 눈을 멍하니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농부는 그런 사자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사자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 쭉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쟁기를 끄는 소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한참 후에 생쥐가 사자 곁에 갔습니다. 사자는 끙끙 신음소리를 내며 보둥거리고 있었어요. 어렵소.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요? 사자는 생쥐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제발 이 밧줄 좀 풀어다오.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놈의 밧줄 때문에 숨통이 막혀 죽고 말겠다. 생쥐는 날카로운 이로 밧줄을 갈가 끊었습니다. 사자는 겨우 한숨을 돌렸어요. 어휴, 내 그 아담의 아들이란 작자를 그냥 두나 봐라. 사자는 뿌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이를 가면서 마을로 갔습니다. 농부는 밖에 나와 있다가 사자가 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크, 저런 큰일 났다. 농부는 허겁지겁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꼭 닫고 마누라에게 일렀습니다. 임자, 어서 솥에다가 물 좀 팔팔 끓이게. 어슬렁어슬렁 농부 대문 앞에 다다른 사자는 박이 터지도록 쿵쿵 문을 찧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찢는지 문이 박살나고 말 것 같았어요. 방 안에 있는 농부는 꿈쩍 않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 사이에 물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사자는 계속 문에다 머리를 찧어댔고 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지듯이 쿵쿵 소리를 냈습니다. 농부의 마누라는 팔팔 끓는 물을 물동이에 퍼 담아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사자는 점점 더 거칠게 머리를 찧어댔습니다. 빨리 쏟아부어, 임자. 남편의 고함소리가 터지는 것과 동시에 사자의 몸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뜨거라. 이크, 이게 웬 날벼락이야? 사자는 대굴대굴 구르다가 펄쩍펄쩍 뛰다가 하며 중심을 못 잡더니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냅다 뺑소니를 쳤습니다. 뜨거운 맛을 본 사자는 다시는 농부 집에 얼씬거릴 엄두를 못 냈어요. 아담의 아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괘씸한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정말이지 큰 코 다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사자는 밭에 나갔습니다. 연금을 본 적이 있는지라 이번에는 금 100마리에 이르는 식구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자들이 우글우글 득실대며 오고 있는 것을 본 농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냅다 주랭랑을 쳤어요. 그러다 문득 사자와 달리기를 겨룬다는 것은 승산 없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종려나무로 주르륵 올라갔습니다. 한 사자가 무릎을 꿇고 앉자 그 위에 다른 사자가 올라가고 다시 그 위에 또 다른 사자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요. 사자들은 그를 잡을 수 있을 만한 높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사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잡아먹을 것이었습니다. 위험이 자기 앞에 턱턱 닥쳐오는 것을 보고 있는 농부는 그만 숨통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아, 사자 내 밥이 되다니. 그런데 그 사자들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자는
예전에 연거푸 2차례나 혼쭐이 난 적이 있는 바로 그 사자였습니다. 농부는 뭔가 퍼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소리를 내질렀어요. 쏟아 부으라고 임자. 맨 밑에 있던 사자가 끙 소리를 내는 것 싶더니 꿈틀했습니다. 그 바람에 사자들이 어울려 쌓은 사자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사자는 꼬리를 꽁무니에 바짝 집어넣고 쏜살같이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담의 아들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